코로나 사태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집에서 생각해봐도 재난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전무후무한 재난 사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국민 3사람이 죽었습니다. 국민이 211명째 사망을 했고 환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대한민국 여건으로 갈 나라가 없는 이런 재난 사태가 있었습니까? 경제에 대한 파탄도 어떤 지진이나 태풍도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재난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분명 문재인 정부가 1월 말에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 명시적인 발언, 행동 때문에 나라가 정말 중국과 인접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가까운 싱가포르, 홍콩, 대만 지금까지 사망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망자가 211명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1월 말 같은 시기에 이 중국 바이러스가 유입됐는데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발 입국을 차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1월 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 문재인, 박원순 말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대만 5명 죽었는데, 싱가포르 5명 죽었는데 211명이면 206명의 국민의 생명은 문재인, 박원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1억입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국가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공산국가도 국민의 생명을 위한 정책을 해서 문을 닫아서 이렇게 국민의 고통을 막았습니다. 몽고도 없습니다. 국경을 5,000km 맞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국과 고통을 나눈다면서 국민들이 건국 이래로 이런 재난의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박원순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과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1월 말에 중국과 고통을 나눈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의 아들과 같은 17세의 아이가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나고 몸이 아픈데도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엄마 아프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격리되는 순간이 마지막으로 남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그 한평생 산 그 아내의 한을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의 국민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집에서 부모님이 열이 나는데 수천 명이 자가격리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박원순이가 1월 말에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했는 그 망언에 대해서 왜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세월호 7년 동안 해상사고 진실 규명할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진실 규명하자고 합니다. 세월호 그 누구의 책임인지 누구를 처벌해야 되는지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코로나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코로나의 책임자에 대해서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좌파들이
규명할 것도 없는 세월호 책임자 처벌한다고 7년째 진실 규명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40년 이상 진실 규명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 100년 이상 진실 규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이제 그만할 일입니까 이게? 저는 세월호 7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려도 이번에 이것은 세월호는 해상사고지만 이거는 명백한 중국과 고통을 나눈다는 정책 실패, 국민 기만에 대해서 책임자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 한마디에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모범 사례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 한마디에 사과도 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유가족의 원혼을 생각한다면 세월호 유가족 생각하면서 보상금하고 그 사람의 한을 풀어야 된다고 진실규명을 주장하면서 코로나 이 명백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세월호에 대해서 세월호 그 사람들이 진실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짐승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한 후보를 제명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최대의 국가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됩니다. 거짓의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세의 마녀사냥처럼 자기들의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하루에 10,000원, 20,000원도 못 받아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50% 이상이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고 코로나를 중국에서 수입한 문재인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서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단돈 100만 원 주겠다고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국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은 100년이 돼도 이 책임자 반드시 처벌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탄압에 이용합니다. 더욱 악한 것은 책임지고 무릎 꿇고 여기에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될 문재인, 박원순이가 오히려 국민을 경찰서에 잡아놓고 종교 탄압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핑계대고 기독교인 핑계대고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광화문 국민 핑계대고 명백한 베트남의 몽고가 우리나라보다 의학이 훨씬 떨어져 있는데 왜 사망자가 없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주무장관이라는 박능우가 외국의 질병 유입이 질병의 확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 바로 살인죄입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출입금지 시키면 밀입국이나 상국 입국이 늘어난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4월 1일부터 이제 중국 눈치 안 봐도 되니까 4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박살나고 나서 이제 해외 입국자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코로나 사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 문재인, 박원순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시켜야 되고 올바른 진리를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